자, 6번 문제인데요. 약간 기존의 문제와는 좀 다른 파트의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전제 조건이 뭐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조건을 기초로 산정되는 정보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정보의 가치를 구해본 적은 있어도 정보 비용 값을 구해본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 배우셨던 기억 나시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불완전 시장의 경우에도 초과 이윤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느냐? 바로 정보의 가치와 그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로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지금 비록 정보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지만 여태까지 구해온 것처럼 정보 가치를 구하면 그 값이 똑같아진다. 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함으로써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문제에서는 정보 비용을 물어봤지만 어차피 구하는 건 정보 가치 계산과 똑같다. 이 점을 파악하신다면 긴장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석은 접어 볼게요. 해법 적용합니다. 해법상 찹배 안 돼. 기억나시죠? 그럼 찹배 안 돼가 뭐죠? 될 때의 가격에서 안 될 때의 가격을 빼라. 그리고 안 돼가 뭐죠? 안 될 확률을 곱하라.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가능성이 40%니까 안 될 가능성은 60%이기 때문에 곱하기 0.6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값을 현재 가치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R N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N승은 기간이고 연단위인데 주어진 조건 속에 몇 년이다? 2년짜리 나왔죠. 2년이니까 제곱이 될 것이고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은 20%이죠. 20%니까 숫자로 바꾸면 1.2가 돼요. 그럼 일단 분모값만 먼저 본다면 1 더하기 0.2는 1.2고 1.2의 제곱이죠. 연이 2년이니까. 그럼 1.2 곱하기 1.2니까 분모값은 1.44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 값을 구하실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천만 단위, 억 단위, 만 단위 보지 마시고 숫자만 보셔라. 이 값도 구할 때는 8640 빼기 5040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온 값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0.6을 곱한 값을 1.44로 나눠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눠만 주시면 그 값이 1500이 나와요. 근데 이제 1500이 안 나와도 숫자로 뭐 150 또는 15만 나와도 어차피 우리 그 계산 문제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숫자가 맞거든요. 그럼 15가 나오든 150이 나오든 1500이 나오든 보기 5개 중에 15, 15 나온 보기가 답이에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15라고 나온 보기는 2번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정보가치 계산을 뭐라고요? 찹배, 안 돼.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너무 간단하게 정답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상업입지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지론 문제, 입지론에서 상업입지 계산 문제는 해마다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업입지 관련해갖고 레일리, 컨버스, 허프 요 3명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의 바탕을 두고 값을 구하는 공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 허프, 컨버스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결론을 얘기한다면
허프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정말 이제는 안 나오겠지 싶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제가 컨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값을 구해보시면 상업입지의 계산은 너무나 간단해갖고 오히려 이것만 나오면 어떨까 싶을 정도의 우리 어떤 나중에 바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쉬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패턴을 익혔다고 보았을 때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시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물론 쇼핑센터 이 말 대신에 할인점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뭐 점포라고 말을 바꿔도 모두 같다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구 걸 물어봤다? 허프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프의 문제가 나올 때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것, 무조건 단서 조항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공간 마찰 계수 또는 거리 마찰 계수가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리 마찰 계수를 확인해라. 그래서 만약에 거리 마찰 계수가 그냥 줄여서 마찰 계수 그럴게요. 마찰 계수가 2로 나왔다면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거리 마찰 계수가 1로 나왔다. 그럼 그냥 분모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말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지금 여기 문제처럼 이용객수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용객수 물어볼 때는 먼저 무엇부터 구한다? 그 쇼핑센터 또는 할인점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몇 명인가 이것부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상 시도시 인구가 30만 명이죠. 그럼 사람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빨리 풀 욕심으로 무작정 들어가면 30만 명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단서 조항에서 보면 도시인구의 85%가 쇼핑센터를 이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센터의 이용 고객 수는 30만 명이 기준이 아니라 30만 명 곱하기 0.85. 즉 30만 명의 85%의 인구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그 쇼핑센터로 그 이용하는 고객 수가 몇 명이 되는가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0만 명 곱하기 0.8을 해보시면 25만 5천 명이 나와요. 25만 5천 명을 기준으로 값을 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A 쇼핑센터는 시 도시까지의 거리가 10km고 매장 면적이 2만 제곱미터죠. 근데 그에 비해서 B 쇼핑센터는 시 도시까지의 거리가 20km고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분명히 거리 마찰 계수가 1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지금 A 쇼핑센터의 어떤 고객 흡인력 값은 거리의 제곱, 이때 제곱이 나오는 건 마찰 계수가 2일 때만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이 되고 매장 면적이죠. 그러니까 허프 공식에서 분모값은 거리고 분자값이 매장 면적인데 그 분모값에서도 마찰 계수가 2라고 나오면 거리의 제곱이 되고 마찰 계수가 1이다. 그러면 1승이니까 1일 때는 계산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 면적이 얼마죠? 2만 제곱미터예요. 2만 제곱미터. 내 거리가 10km인데 마찰 계수가 2니까 제곱이죠. 그럼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0 2개를 지워주면 A의 고객 흡인력은 2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B 쇼핑센터의 고객 흡인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허프니까 분모는 거리고 분자가 매장 면적인데 앞에서 주어진 조건상 마찰 계수가 2가 되니까 거리의 제곱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8만 제곱미터이고
B 쇼핑센터의 거리는 20km죠. 그럼 20의 제곱이니까 20 곱하기 20이 되기 때문에 400이 되겠죠. 그럼 일단 0 2개를 지워주면 800을 4로 나눠주니까 역시 20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의 고객 흡인력도 200이고 B의 고객 흡인력도 200이란 말은 1대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도 절반이, 그러니까 전체 고객 25만 5천 명 중에 절반이 A 쇼핑센터에 가고 나머지 절반이 B 쇼핑센터로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5만 5천 명의 절반이니까 이걸 나누기 2 하시면 대략 얼마쯤 나오니까 뭐 12만 7,500명쯤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4번 12만 7,500명을 정답으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허프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뭐다? 거리 마찰계수 값이 1하고 나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자. 둘째, 특히 이용객 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 어떤 도시의 인구 자체만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 인구의 몇 퍼센트가 쇼핑센터 또는 할인점을 이용하느냐, 그 퍼센트가 주어져 있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구를 별도로 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값을 기준으로 A 쇼핑센터, B 쇼핑센터의 고객 흡인력, 소비자, 고객을 자기 매장으로 흡인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양쪽 값이 같으면 1대 1이기 때문에 절반이 A로 가고 나머지 절반이 B로 간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5만 5천 명의 절반 12만 7,500명을 정답으로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분당 지역의 주민, 분당이죠, 분당. 자, 분당 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C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C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허프 나왔잖아요. 허프가 나오면 그 고객 흡인력 또는 어떤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거리분의 매장 면적인데 무엇부터 찾는다? 거리 마찰계수가 2라고 나와 있는가를 먼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면적이고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죠. 왜 거리의 제곱일까요? 마찰계수가 2라고 나오니까. 맞죠? 그럼 지금 할인점 A를 보세요. 할인점 A는 거리가 5km인데 마찰계수가 2니까 5의 제곱 25가 되겠죠. 그럼 25로 250을 나누면 10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로 할인점 B는요. 10의 제곱이에요. 10의 왜 제곱이다? 마찰계수가 2니까. 그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거든요. 100이 나오니까 0 2개 지워주면 할인점 B의 값도 10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 놓고 또 15인데 거리가 15인데 마찰계수가 2니까 제곱인 거죠. 오케이? 그럼 15의 제곱은 225가 나오고 225로 1125를 나누면 5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예쁘게 포장을 하면 값을 구해보니까 할인점 A의 값은 10이고 B의 값도 10인데 C의 값은 5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 A와 B와 C 매장 값을 모두 합하면 전체 매장의 고객 흡인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 매장 값은 25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죠? C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C를 물어봤다. 그러면 C가 특정 매장의 고객 흡인력, C의 흡인력이 5가 돼요. 그럼 25분의 5는 5, 5, 25니까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1은 5, 20이니까 0점인데 그럼 이 숫자 값 나눠주는 건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5 나누기 25 하면 0점이라는 숫자 나오게 되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0.2%는 퍼센트로 바꾸면 20%예요. 따라서 일단 할인점 C로 소비자가 고객이 이동할 확률은 20%가 되거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보기 5개 중에 확률이 20%로 나와 있는 값은 2번뿐이 없으니까 굳이
추정 매출액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답이 2번인 건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자, 추정 매출액도 구해 볼까요? 일단은 전체 고객 중에 20%가 할인점 C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분당 지역의 현재 주민이 4,800명이에요. 이 중에 20%는 960명이 되겠죠. 48 곱하기니까 960명이에요. 근데 C 매장의 이용 고객 수가 960명인데 960명이 1인당 34만 원씩 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960명 곱하기 34만 원 했지만 어차피 개론의 계산 문제는 숫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어떻게 푼다? 그냥 96 곱하기 34 하고 말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산기 갖고 계시죠? 그럼 저를 믿으시고 숫자만 곱해 보세요. 96 곱하기 34 해 보세요. 그럼 숫자 나오요? 숫자가 3264 이렇게 숫자 나옵니까? 3264는 숫자 나와요? 나옵니까? 그럼 숫자 나오면 그 자체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개론은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문제풀이 과정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뭐만 맞으면 돼요? 숫자만 맞으면 돼요. 숫자만 맞으면 되는데 굳이 억을 누르고 굳이 만을 누르고 이걸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눌러서 엉뚱한 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그래 숫자만 맞으면 돼 이 생각하시면서 96 곱하기 34 하시면 숫자 나와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숫자가 맞는 보기가 답일 테니까 그냥 정답 고르시면 되는 거지. 아이고 단위수 안 넣었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절대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 허프 문제입니다. 허프인데 안산 지역 나왔네요. 안산 지역 주민이 할인점 B를 방문한 확률과 할인점 B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앞에 문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죠. 제가 강조드렸죠. 첫째, 허프가 나왔다. 무조건 마찰계수부터 확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단서 조항에서 할인점 A와 C는 마찰계수가 2이지만 할인점 B는 마찰계수가 1이라는 점.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거리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할인점 A와 C는 마찰계수가 2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인점 A의 어떤 고객 흡인력 또는 고객이 할인점 A로 이동할 확률 값은 거리의 제곱분의 매장 면적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4의 제곱이면 16이잖아요. 16으로 640을 나누면 6, 4, 14, 4는 4니까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할인점 C도 마찰계수가 2니까 5의 제곱, 5의 제곱은 25죠. 25로 1500을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자, 25로 1200을 나눠주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C 같은 경우에 그렇죠. 60이 나오겠죠. 60. 자,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할인점 B의 경우는 마찰계수가 1이에요. 1. 그러면 제곱이 아니고 1이니까 계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10으로 1000을 나누면 0 하나 지워줍니까? 100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할인점 A는 고객 흡인력이 40이고 B는 100이고 C는 60의 값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앞에서 값을 구한 것처럼 세 가지 매장의 흡인력을 모두 합해주면 전체 매장의 흡인력 또는 전체 매장의 고객이 이동할 확률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40 더하기 100 더하기 60은 200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특정 매장은 어떤 할인점이에요? 자, 비할인점. 할인점 B의 추정 매출액과 할인점 B를 방문할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그 값이 특정 매장이니까 B 값은 100이죠. 자, 특정 매장은 B예요. 전체 매장 값은 200이고, 오케이? 그럼 200분의 100은 0 2개 지워주면 2분의 1이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럼 숫자로는 0.5지만 퍼센트로는 50%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일단 보기 5개 중에 50% 나온 포기가 2번 하나뿐이 없으니까 굳이 매출액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답이 2번이면 알 수가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니까 약간 지겹다 할지라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안산 지역의 현재 주민이 3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 50%가 할인점 B로 이동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3만 명의 절반이니까 15,000명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1인당 월 소비액이 6만 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원래는 15,000명 곱하기 6만 원 해야 되겠지만 제가 계속 무엇을 강조하죠? 어차피 개론 계산은 객관식이다.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맞으면 되고 결과는 억이나 천이나 만이나 단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만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원래는 15,000 곱하기 6만 원이지만 저 같으면 15 곱하기 6하고 만다. 그럼 15 곱하기 6은 6에는 6, 6, 5, 30이니까 9 나와요. 그럼 그 뒤에 9억 원이건 9천만 원이건 900만 원이건 90만 원이건 숫자는 9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보기 5개 숫자 주고 숫자 중에 보기 5개 중에 9가 나온 숫자가 몇 번이에요? 2번에 9억 나왔잖아요. 9. 숫자 9 나왔지 않냐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지. 언제 6만 원을 누르고 6만 원이니까 60000 또 4번 누르고요. 15,000명이니까 15000 막 눌러가지고 자 만약에 뭐 9억 나왔다. 또 9억 나오면 이게 또 단위가 얼마인지 또 세요 또. 일시, 백, 천만 막 외치다가 아이고 내가 어디까지 샜냐?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거 한 2번 반복해 보세요. 얼마나 속에서 천볼이 일어나고 지금 빨리빨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답은 안 보이니까 그냥 어때 머리가 쥐어뜯게 되고 심장 뭐 박동 올라가고 그러다 나중에 이런 된장. 금년에 나는 중개사와 연이 없나 봐 이러면서 자포자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억이니 천이니 만이니 단위수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지금 4번에 보면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그런데 이제 허프가 아니라 레일리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레일리. 자, 레일리의 주장을 소음의 인력 법칙 또는 중력 모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레일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일리는 두 개의 상업 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을 상거래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는 자, 그 매장 규모, 자, 매장 규모라 도시 규모라든지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레일리.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수에 비례하니까 그걸 그대로 공식을 만들면 거리의 제곱이 분모가 되고 인구수 또는 도시 규모가 바로 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볼게요. 첫 번째 A 도시의 인구수가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그럼 A부터 볼게요. A 도시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B 도시는 인구가 22만 5천 명입니다. 22만 5천 명 써 있고요. 그 다음에
C도시 인구는 12만 5천 명인데 이건 나중에 보고 C도시와 A도시 간의 거리가 20km입니다. 20km. 근데 거리의 제곱이 되니까 20의 제곱인 290 곱하기 20, 400이 분모가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가 얼마죠? 5km에 5km. 5km니까 당연히 분모는 5의 제곱으로서 2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요. 20의 제곱이 400인데 400으로 120을 나누면 4, 3, 12가 되기 때문에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5의 제곱은 25죠. 25로 22만 5천을 나눠주면 9천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는 겁니다. 자, 계산기 가지고 계시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120만을 누르세요. 120만을 누르시고 400 나누기 400 해보세요. 그럼 3천이 나오고요. 같은 방법 22만 5천을 누르시고 나누기 25를 하시면 9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이게 정석과 해법이 있는데 정석이 뭐냐면 A의 값과 B의 값을 합하면 A, B 전체의 고객 흡인력, 상거래 영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전체 흡인력은 3천 더하기 9천이니까 12,000이에요. 12,000. 12,000인데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건 A와 B 도시도 구매 활동의 유인,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A 도시와 B 도시로 이동하는 고객 수가 얼마가 되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A 값을 물어보려면 구하고 싶으면 A 값 지금 얼마였죠? 3,000이에요. 그럼 A, B 전체 값 12,000 중에 3,000이 A예요. 그러면 0 3개를 지워주면 12분의 4니까 3, 4, 12,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0.25. 퍼센트로 바꾸면 25%가 어디로 간다? A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B 값을 물어보려면 A, B 전체 합한 값이 12,000인데 그 중에서 B 값은 9,000이니까 0 3개 지워주면 12분의 9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 4, 12, 4, 3, 3은 9니까 4분의 3, 0.75죠. 그럼 75%가 B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일단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 일단 정석대로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C도시 인구가 12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럼 결론. 12만 5천 명 중에서 25%가 A 도시로 가고요. 둘째, 12만 5천 명 중에서 75%의 인구가 B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숫자 값은요.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뭐 12만 5천 명 이게 싫으면 125 곱하기 25, 125 곱하기 75 하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강조를 드렸죠. 숫자만 맞으면 되신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건 정석이었고 저 같으면 어떻게 구한다? 해법. 여러분 잘 봐요. A 값이 3,000이고 B 값이 9,000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3, 3은 9니까 1대 3이잖아요. 1대 3. 1대 3의 뜻이 뭐다? A가 1이고 B가 3이면 최소한 값을 구하지 않아도 A 값이 B 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A 값보다 B 값이 3배가 커야 되는 거예요. A 값보다 B 값이 3배가 커야 된다고. 1번의 경우는 8만 명이 4만 5천 명의 2배도 안 되니까 3배는 당연히 안 되겠죠. X. 또 2만 5천 명에 비해서 10,000명은 4배가 크니까 X. 3만 1,250명과 9만 3,750명은 얼핏 봐도 3배가 되니까 3번이 답이네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3만과 9만 5천 명은 3만 명의 3배가 넘어가니까 X. 또 3만 5천 명하고 9만 명 비교해보면 9만 명은 3만 5천 명의 3배가 채 되지 않으니까 X.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정석과 해법을 나누어서 얘기 드린 거 맞죠? 다시 한번 정석대로 구한다면 A 값 구해보니까 A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
나눠주니까 3천. B 거리 제곱분의 인구 나눠주니까 9천. 그럼 A와 B의 값을 전체 합하면 전체 매장의 흡인력은 12,000인데 그중에 A는 3천이니까 4분의 1, 25%가 A 도시로 이동할 것이고 나머지 B 도시로 75%가 이동한다. 그래서 C 도시 인구 12만 5천 명 중에서 25%의 인구가 A 도시로 이동하는 고객수, 또 12만 5천 명 중에 75%의 인구가 B 도시로 이동하는 고객수가 된다라고 구하는 게 원칙, 정석. 네, 저는 어디서부터 해법? 일단 값을 구해보니까 A 3천, B 9천. 그럼 0 3개 지워주면 3대 9. 그럼 3, 3은 9니까 1대 3. 그럼 어떤 값이 나오건 간에 A 값보다 B 값이 3배가 커야 함. 오케이? 이게 해법. 3배가 커야 함. 1번 2배도 안 큼. 2번 4배가 큼. 일단 3번 건너뛰고 4번 3배가 넘어감. 5번 3배가 안 돼. 그럼 값을 구하지 않아도 3번 하나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게 해법.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역시 레일입니다.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게 뭐냐라 그랬어요. 일단 인구가 5만 명인 A시와 3만 2천 명인 B시 사이에 인구 38만 명인 신도시 C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레일리가 나오잖아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레일리는 예외 없이 무조건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A 도시 인구가 5만 명이에요. 그런데 B 도시 인구가 3만 2천 명이죠. 오케이? 자, C 도시 인구 38만 명은 나중에 보시고 둘째, C로부터 A시까지의 거리가 2.5예요. 2.5. 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2.5 하시면 돼요. 두 번째, B시까지의 거리는 4km죠. 그럼 사이의 제곱은 얼마죠? 16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보세요. 2.5 곱하기 2.5 해가지고 값을 구했을 때 요거 2.5 곱하기 2.5 하시면 답 나와요. 이 값으로 5만을 나누면 숫자가 8천 나와요. 8천. 자, 8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으로 3만 2천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2천 나오겠죠? 요건 계산기 있는 분들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2.5 곱하기 2.5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으로 5만을 나눠주면 돼요. 즉 5만 나누기 x 하시면 8천 나와요. 이건 계산기 둘기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별도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석대로 하면 얼마가 되죠? 정석으로 하면 A값 8천과 B값 2천 합하면 만이죠. 그 만 중에서 A는 8천이에요. A는 8천. 그럼 0 3개 지워주면 10분의 8이니까 0.8이고 전체 시도시 인구 중에 80%가 A 도시로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값을 구하지 않아도 B 값은 전체 만 중에서 2천이고 그럼 0 3개 지워주면 10분의 2니까 0.2, 즉 20%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시도시 인구 38만 명 중 80%는 어디로? A 도시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38만 명 중 20%는 어디로? B 도시로 이동할 것이다. 이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숫자는 계산이 둘기면 되는 것이고 맞죠? 그런데 해법이 벌써 뭐죠? 지금 A가 8이고 B가 2예요. 왜냐? 어차피 뒤에 0 3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8대 2죠. 8대 2는 4대 1이죠. 8대 2는 4대 1이에요. 그럼 A가 4이고 B가 1이다. 이 말은 무조건 A 값이 B 값보다 4배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 값이 B 값보다 커야 되는데 일단 2번은
기억번, 이게 기억이 A예요. 기억이 A이고 니은이 B 도시예요. 그러면 일단 200원, 400원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A 값이 B 값보다 커야 되는데 2번은 A 값이 B 값보다 작으니까 X. 또 4번 같은 경우도 A 값이 B 값보다 작으니까 X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정답은 1번, 3번, 5번으로 압축이 돼요. 근데 분명히 A 값이 B 값보다 4배가 커야 되는데 36만은 2만보다 18배가 크니까 X. 또 그 다음에 3번 잠깐 건너뛰고 이제 5번과 비교할 때 그럼 잘 보세요. 일단 계산기 갖고 계신 분들 34만 2천 명을 3만 8천 명으로 나누게 되면 4가 나오나요? 아마 4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A 도시로 이동할 인구는 30만 4천 명이 돼야 되고 또 나머지 B 도시로 이동할 인구는 7만 6천 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7만 6천 명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6, 4, 24, 6, 7에 4, 6, 4죠. 이게 얼마죠? 4. 4를 곱하면 4, 6, 24, 28이니까 30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가 정석으로 값을 구하는 부분하고 그냥 8,000 대 2,000이니까 4 대 1이다. 그럼 무조건 B 값보다 A 값이 3배가 더 커야 된다. 이것은 해법이고 그럼 정석과 해법을 모두 들어보시고 모두 구해본 결과 마음에 드는 쪽, 편한 쪽을 찾아서 계속 반복하시면 익히시면 특화될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정답이 보일 수가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니다.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와 B가 있는데 쇼핑센터 간 거리는 18km이다. A의 면적은 12,000제곱미터이고 B의 면적은 3,000제곱미터이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를 경우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어디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 5개가 모두 A로부터 몇 킬로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정석과 해법이 있더라. 그럼 정석이 뭐냐? 지금 컨버스잖아요. 컨버스 입장에서 A 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점인 분기점까지의 거리,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1 플러스 루트 A 도시의 인구 또는 면적. 자, 인구가 들어가건 면적이 들어가건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B 도시의 인구 또는 면적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분자값은 A, B 도시 간 거리.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고 원칙이거든요.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첫 번째 변수. 두 쇼핑센터 간 거리가 1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 부분이 분자가 되니까 이때 분자는 18이에요. 맞죠? 두 번째, A의 면적은 12,000, B의 면적이 3,0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가 12,000이고 B가 3,000이에요. 그럼 계산하실 때 0, 3개 어차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12분의 3은 3, 4, 10이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은 0.25예요. 근데 루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루트는 어떤 값의 제곱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0.25는 무엇의 제곱이다? 0.5의 제곱이다. 그러면 제곱을 날리면 루트가 벗겨지는 거죠. 따라서 이때 루트 값은 0.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분모 값은 루트 앞에 1 더하기가 있으니까 1 더하기 0.5가 되니까 분모는 1.5가 되고요. 1.5로 18을 나눠주면 12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A로부터 12km 지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왠지 루트가 포함된 공식을 외우려고 하니 머리가 빙빙 돌고 부담감이 커지면서 차라리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때 해법이 뭐냐면 일단 A 도시 A의 면적이 12,000이고 B의 면적이 3,000이라면
A가 B보다 크단 말이에요. A가 B보다 크다. 그럴 때는 규모가 큰 도시가 쇼핑센터가 A죠. 그럴 때는 작은 도시, 자, 큰 도시 값으로 작은 도시 값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가 12,000, A가 12,000이고 B가 3,00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큰 도시가 A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쇼핑센터라고 물어봤지만 원래 레일리 공식은 A 도시, B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를 구하는 게 레일리니까 정확히 말하면 쇼핑센터라기보다는 도시라고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볼게요. 큰 도시가 A고 12,000이죠. 작은 도시가 B고 3,000이죠. 그러니까 값을 구할 때 큰 도시 값으로 작은 도시 값을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도시 값으로 작은 도시 값을 나누어라. 아시겠죠? 그러면 0 3개 지워주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은 0.25다. 그럼 0.25는 0.5 곱하기 0.5가 되니까 0.5의 제곱이고 제곱을 날리면 루트가 벗겨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0.5가 나온다. 근데 0.5가 나오면 분모값의 공식상 1 더하기가 된다. 자, 다시 한번 큰 도시값으로 작은 도시값을 나눴죠. 그럼 나눈 값에다가 무조건 1을 더해 주는 게 해법이죠. 그럼 1 더하기 0.5니까 분모가 1.5가 되고 1.5로 18km를 나누게 되면 A로부터 12km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컨버스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컨버스 문제는 해법보다는 정석적인 공식으로 익혀두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7번 볼게요. 또다시 컨버스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의 경계점은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그랬어요. A로부터. 그럼 봐봐요.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1 플러스 루트 A 도시 인구 또는 면적분의 B 도시 인구 또는 면적, 또 분자는 A, B 도시 간 거리. 이게 정석 공식이라니까요. 그래서 해법을 알려는 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차라리 처음부터 정석대로 공식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A 도시 인구가 8만 명이죠. 8만 명. 그런데 B 도시 인구가 32만 명이에요. 그리고 A, B 도시의 직선 거리가 24km예요. 자, 여기서는 루트 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죠. 자, 만 필요 없어요. 8분의 30이에요. 그럼 8, 4, 30이죠. 그럼 루트 4죠. 근데 루트 4, 4는 몇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죠. 2, 4니까. 맞죠? 그럼 제곱을 날리면 루트가 벗겨집니다. 또 루트가 벗겨지면 무조건 공식상 더하기 1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에서 1을 더해주면 3이 나오겠죠. 그럼 3으로 24를 나누면 3, 8에 24니까 8이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8, 2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실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령, 해법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들어보실 때 더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공식을 정확히 알고 구하는 게 정석인 건 맞죠. 그럼 해법이 뭐냐? 지금 상대방이 물어본 게 A 도시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봤죠. 근데 지금 인구수를 보니까 A 도시는 B 도시보다 규모가 작아요. 그럼 규모가 작은 도시로부터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규모가 큰 도시의 값을 규모가 작은 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8, 4, 30이니까 4가 나왔다. 그럼 4는 2의 제곱이다. 그럼 제곱은 날리고 공식상 플러스 1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는 3이고 3으로 24를 나누면 8 나온다. 이것이 해법이긴 하지만 지금 해법 들어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컨버스 같은 경우는 공식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서 대입하면 오히려 너무 간단하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자, 8번 볼게요. 또다시 컨버스 물어봤네요. 약간 변형된 문제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의 인구가 얼마냐? 지금까지는 거리가 몇 킬로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구가 얼마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자, 공식 그대로 적어 놓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 신구가 얼마인지 모른다. 요 루트 값에서 A 도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요 값을 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B 도시 인구가 18만 명이에요. 18만 명. 그리고 A와 BC 사이 직선 거리가 32km고요. 근데 이 값을 구해 봤더니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가 8km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결론이 8 나왔어요. 근데 거리가 32예요. 그럼 1 플러스 루트가 저 A 값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근데 B 값은 18이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 분모 값이 얼마가 돼야 30을 나눴을 때 8 나올까요? 48에 30이 아닌가요? 48에 30이? 그럼 이 분모 값은 전체가 4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로 돌려볼게요. 자, 이 전체가 분모가 4가 나올 때 31을 나누면 48에 30이니까 8kg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루트 값 전체는 3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1 더하기 3 해야 4가 될 테니까요. 맞죠? 그럴 때 이제 루트 값만 볼게요. 루트 값에서 여기 B가 18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럼 여기가 루트 값이 9가 나와야 되겠죠. 9. 루트 9가 나와야 돼요. 왜냐? 루트 9는 값을 구하면 3의 제곱이고 제곱을 날리면 3이 나오니까 1 더하기 3 되기 때문에 분모가 4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요 A 도시가 얼마가 돼야 이 값이 9가 나올까요? 2가 돼야, 2만 명이 돼야 29 18 아닙니까? 맞죠? 2로 18을 나눠야 9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해 본다면 A 도시 인구는 2만 명이 되겠죠. 자, 2만 명 대입해 볼게요. 자, A가 2만 명이고 B가 18만 명이면 숫자만 구분하면 29, 18이죠. 그럼 루트 9가 나오는 거죠. 루트 9는 3의 제곱이고 제곱을 날리면 3이 나오니까. 그럼 거기다가 무조건 1을 더해주기 때문에 분모가 4가 되고 4로 30을 나누면 A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 8km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구해볼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만 명,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업 입지까지 계산 문제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투자론부터 계산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